안녕하세요, 돌팔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12월 초에 굉장히 행사라든지 모임이 많이 잡혀가지고 조금 뜸하다 했죠. 아직까지 그 기간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어요. 요거는 11월 말에 있었던 흥국과 기름집의 경기, 기름집한테 패했죠. 아마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거하고 통장과의 시합은 또 이겼죠. 그 두 개에서 연패를 탈출한 그런 거.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탈출했나? 답이 있었죠. 세터와의 그런 호흡이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이제 전문가들과 갤러들이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제 보시는 채널이 월드킴 분석 채널인데, 덕질 채널인데, 어느 순간부터 김다솔 분석 채널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키포인트를 쥐고 있는 스텝에 해당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기름집과의 시합을 보면은 지금 헤드라인 제목이 1, 2세트 혼동 내 잘못이다. 시즌 첫 연패. 고개 숙인 권순찬 감독. 인터뷰에서 본인의 패착이었음을 이제 시인하는 그런 인터뷰를 시합 끝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 2세트 지고 3, 4세트 이기고 5세트에서 마지막에 이제 패배를 하는 바람에 시합 전체를 졌죠. 이걸로 기름집은 연패를 탈출하고 흥국은 연패에 빠졌습니다. 처음으로 2연패를 했는데 권 감독이 끝나고 나서 선수 교체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 혼동이 있었다. 그래서 김다솔이 체력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박은서를 먼저 스타팅으로 기용했다라고 했죠. 이때 그날 시합을 생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살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컵라면 먹으면서 시합을 이렇게 보다가 양팀 스타팅을 소개를 해주지 않습니까? 아나운서가. 그때 박은서가 세터로 딱 나오는데 허걱. 그래서 약간 박은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있었지만서도, 왜냐면은 그 전 시합에서 현대아파트에 패할 때 중간에 박은서가 투입된 적이 있었는데 박은서가 상당히 성장된 모습, 완전된 모습, 물론 부족한 점이 있지만 1라운드 현대전에 비해서는 귀신 토스도 안 하고 토스웍이라든지 호흡이 괜찮다고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감독 눈에도 좀 보였었겠죠. 그리고 이제 김다솔이 계속 1, 2라운드를 통틀어서 쉬지 않고 주전으로 기용돼서 체력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토스가 기복이 심하다는 것도 좀 사실인데, 그렇다고 박은서를 1세트 스타팅으로 기용하는 데는 그래도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하필이면 이때 기용을 한 거는 이제 여기부터는 제 뇌피셜이죠. 아무리 상승세라 하더라도 직전 시합에서 박은서가 상승된 기량을 보여줬다 했더라도 1세트 스타팅, 코보컵 제외하고 정규 시즌에서 스타팅으로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을 주전으로 시작시키는 거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습니다. 함부로 못해. 웬만하면 못해. 근데 왜 이때 했을까요? 제 뇌피셜로는 권 감독이 기름집을 약팀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기름집이 완전히 하강세였기 때문에 페퍼한테 이긴 거 빼고는 4-5번 정도를 내리셨으니까, 다른 팀한테.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면 위험 부담이 좀 덜하다. 연습 삼아, 좀 테스트 삼아 박은서에게 조금 경험을 쌓아줘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날 제가 그 글을 제가 캡처하진 못했는데 갤러들 사이에서 이제 직관러의 제보에 의하면은 기름집이 그날 원정팀이지 않습니까? 2시에 와서 몸을 풀기 시작했대요. 시합이 7시부터인데. 그러니까 칼을 갈았다는 것이죠. 기름집은 전통의 강호고 저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런데 연패 수렁에 빠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흥국은 강팀이고 다시 한번 과거처럼 크레이지 모드를 돌리자. 질 때 지더라도 물어뜯고 지자. 이런 각오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담은 있죠. 체력이 좀 2시부터 몸을 풀면 체력이 좀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합에서 체력이 떨어져서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시합은 이기든지 아니면은 근소한 차로 져야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독이 시켰다라고 볼 수가 없고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감독에게 건의를 해서 2시에 가서 몸을 풀고 토스를 맞춰보고, 도라이몽이 시즌 초반 부상으로 인해가지고 주전으로 되지 않고 잠깐 백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감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부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기 때문에 주전으로 나서기 위해서 감을 되찾기 위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맞춰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5세트 풀세트를 뛰어서 사령탑으로서의 도쿄올림픽 멤버로서의 바이브 짬 그런 걸 보여줬죠. 그죠? 그래서 세타 대결에서는 도라이몽이 완승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졌어요. 길게 말하긴 좀 그렇고, 그 다음 시합이 통장전이었습니다. 통장전은 저걸로 이제 유명해졌는데 듀스 기록을 세웠죠. 역대 듀스 1등이 43점이고 2등이 42점인가 어쩌고 해가지고 V리그 통산
가장 긴 듀스, 가장 높은 점수까지 가는 듀스를 해가지고 유명해졌는데 그 듀스에서 통장이 이겼죠.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것도 가가멜 이정철 위원께서 주간 배구에서도 짚어주신 내용인데 토스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좀 낮았잖아요. 낮았는데 확실히 높아졌어요. 정확도가 상승했다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높아지긴 높아졌어요. 높고 대신 조금 느려졌죠. 예, 나스배가 아니고 높느배가 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타점을 살린 공격. 과거에는 1라운드 때까지만 해도 옐레나하고는 맞는데 라이트백 토스는 좀 높게 가는데 레프트가 낮게 갔다 이랬었는데 기름집하고 할 때는 옐레나 쪽으로 가는 것도 낮았거든요. 계속 낮았어요.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함께 같이 보고요. 그런데 통장전에서는 좌우로 높게라도 좀 쏴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경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은 나스배 낮고 약간 직선에 가까운 포물선은 곡선은 곡선이지만 그래도 직선에 가까운 대신에 낮게 토스를 쏴줬다고 한다면 통장하고 할 때는 곡선을 많이 그리면서 포물선을 많이 그리면서 높게 쏴주는 경향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제 내피셜인데 여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 나스베를 고집하던 권순찬 감독이 약체라고 안심을 하고 있던 기름집에게 통한의 패배를 당하고 나서 전략을 수정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향을 전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승리를 했는데 아직은 근데 전환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호흡이 안 맞는 장면이 많이 연출이 됐는데 점점 이런 식으로 좀 해나가면 정확하게 맞춰지겠죠. 그러면은 높이를 좀 더 쌍포의 높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격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높이 주니까 김미연 팀장도 공격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예, 신장이 작지만 그래도 점프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높이를 10분 잘 활용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단지 지금에 와서 아까운 거는 비시즌 때 낮은 배구로 연습으로 허비한 세월이 이제 아깝다는 것들이 갤러들의 많은 심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각 시합의 좀 장면들을 실제로 보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Dr. Quacks in the Volleyball Magazine. 자, 먼저 기름집과의 시합부터 볼게요. 아시다시피 박은서가 선발로 출전하는 다소 이례적인 스타팅이 기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락날락 거렸는데 김다솔 세타 플레이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앞서 몇 차례는 공이 너무 낮았거든요. 네. 너무 낮은 것도 있고 어떻게 말하냐면 토스를 좀 하다 말다 보니까 공이 오다가 안 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유머니가 토스를 하다 말았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못생긴 친구 놀릴 때 넌 왜 생기다 말았냐 라는 식으로 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봐야죠. 자, 요거는 구김혜진 형김나이에게 미들 속공 A킥으로 주는 장면. 일종의 나스베라고 봐야죠. 이거는 타이밍이 좀 맞았습니다. 자, 옐레나에게 백토스 주는 장면인데 네트에 너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날따라 옐레나하고도 조금 워크가 안 맞았습니다. 자, 이주아에게 미들 속공 토스로 주는데 요번에도 너무 낮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네트를 넘기지 못하고 포히트가 발생하는 장면. 자, 이날 화제가 됐던 장면인데 백업으로 들어온 정윤주가 마치 킴의 몸따로 손따로 어택을 방불케 하는 대각 치는 척하면서 직선 쪽으로 돌려치는 장면.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토스가 낮았어요. 그 낮은 거를 정윤주가 잘 처리한 거죠. 요거는 이제 박은서인데, 자, 요번에는 월드킴에게 높게 잘 주는 장면. 아, C 속공이었는데, 자, 월드킴이 표정이 토스의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자, 요거는 진짜 높스배였어. 자, 다음은 이메림이 시간차를 떠줘서 민트보스를 주춤하게 한 뒤에 실제 공격은 뒤에서 월드킴이 후위 공격. 이게 전형적인 파이프 백어택의 정석인데 세트 플레이도 좋았고 토스가 정확했습니다. 시원하게 성공. 브라질 남자 배구 선수들이 개발한 기술이라고 하죠. 예전에 이런 식으로 토스웍이 좋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있기는. 자, 요거는 상대편 도라이몽의 토스인데, 야, 백토스인데 엄청 긴 코스인데 완전히 감을 되찾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듯이 요번에도 빠르고 정확하게 C 속공인데 호흡은 좀 안 맞았지만 유서연이 너무 빨리 달려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성공. 난리베가 어렵게 살린 공을 김다솔이 하이볼성으로 토스하는데 네트에 너무 붙은 공을 킴이 처리하는 장면이죠. 자, 킴이 또 김다솔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도라이몽이 점핑 팩토스 아주 간결하고 높이를 살렸습니다. 그동안 이제 주로 김지원하고 호흡을 맞췄는데 시합에서 도라이몽 회복 후에 타점이 살아나니까 공격력이 덩달아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날 모마가 득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MVP도 타고.
자, 김다솔 백토스 옐레나에게. 그런데 너무 또 이번엔 멀었습니다. 옐레나가 전위에서 공격을 하는데 약간 그렇다고 뭐 백어택성으로 준 건 아닌데 백어택 토스랑 전위 토스 약간 중간 느낌. 그래서 허리가 너무 뒤로 꺾였어요. 요번에도 멀었습니다. 이게 190 넘는 장신 선수들은 킴이건 옐레나건 좀 이렇게 네트에 붙여줘야 되거든요. 도라에몽 백토스의 특징이라면 다른 세터들과 달리 허리를 뒤로 막 꺾고 그러지를 않아요. 다른 세터들은 허리를 뒤로 꺾어서 뒤를 보면서 토스를 하는데 그냥 꼿꼿이 서서 뒤를 안 보고 토스를 하니까 공이 진행하기 전까지는 백토스인지 프론트 토스인지 헷갈린다는 겁니다. 상대 공격수들이. 자, 이제 문제의 5세트인데요. 한국 팬들이 5세트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3, 4세트를 내리 이겼기 때문에. 방금 보신 범실 같은 경우는 권 감독도 실소를 금치 못할 정도로 김다솔이 낙하 지점을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것 같죠, 그죠? 좀 더 빨리 뒷걸음질 쳐서 위치를 잡든가 아니면 싱글 핸드로 올리든가 했었어야 되는데요. 네, 애청자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얼마 전에 김다솔 세타에게 언더토스 자제를 당부하는 영상이라는 걸 올렸죠. 거기에 내용인즉슨 굉장히 높이 떠서 너무 심하게 팽글팽글 돌아가는 공 같은 경우는 김다솔이 오버핸드 토스를 하지 못하고 언더 토스를 너무 남용한다는 그런 지적을 제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전을 죽이지 못하면 더블 컨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김다솔 세타가 그 영상을 본 건지 아니면은 우연히 그냥 자기가 필요성을 느껴서 한 건지 요 결정적인 상황에서 오버핸드 토스 시도를 했어요.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근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좀 낙하 지점 예측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미숙하지 않습니까, 김다솔 세타가? 그래가지고 요 더블 컨택 범실을 하고 맙니다. 지금 더블 컨택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홀딩의 의미를 담은 무시차 더블 컨택이 아니고 진짜 더블 컨택, 시차가 있는 더블 컨택이에요. 2번 건드린 거. 많은 갤러들이 여기서 분노를 금치 못하는 댓글을 많이 남겼거든요. 슬로우 비디오로 보시면은 따닥 이렇게 2번 건드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홀딩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2번 건드린 거. 물론 다른 세타들도 이런 실수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너무 결정적인 5세트 상황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좀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5세트를 내줬고 시합을 지게 됐고요. 승점 1점은 땄지만 그래도 시합을 졌습니다. 연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킴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듯 허탈한 지금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킴도 기름집을 무난하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이 너무 많이 빗나가서 멍 때리는 모습. 그래서 전반적으로 김다솔 세타가 기름전에서 이제 부진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기름집은 모든 것을 걸고 크레이지 모드, 크레이지 작전에 돌입해가지고 연패를 끊어내고 소중한 1승을 챙긴 것입니다. 그러면 요 시합 끝나고 다음 시합인 통장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Dr. Quacks in the Volleyball Magazine. 자, 매우 빠른 스피드의 A퀵, 구김해진 형김나이와 자, 통장전에서는 확실하게 높고 약간 빨라졌습니다. 월드킴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자, 면 팀장에게 라이트 백 토스. 자, 네트와의 거리하고 높이가 매우 적절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킴에게 올려주는 공 확실하게 그동안의 시합에 비해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의도적으로 매우 높게 주고 있습니다. 자, 리시브가 길었는데 불안정한 공중 자세로 월드킴에게 신속하게 배달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공격이 성공을 하진 않았지만 통장도 당황을 해가지고 원맨 브로킹에 걸립니다. 자, 요거는 여담인데 김윤우가 신인 세타잖아요. 스타성이 있습니다. 저렇게 코트 밖에서는 촐싹대는데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한 플레이를 하거든요. 요번엔 리시브가 짧게 오는 공을 쪼그려 앉아서 어려운 자세로 올려준 공을 백어택 성공. 자, 김다솔 C토스 길게 높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막아냈어요. 산타나가 수비가 아주 좋습니다. 다음 번은 구김해진 형김나이가 올려주는데 이것도 높이가 아주 높게 적당하게 갔습니다. 네, 면팀장의 호수비 높게 뜨고 팽글팽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언더토스. 그런데 높이가 적당했어요. 하이볼 처리를 역시 믿고 맡길 수 있는 월드킴. 팽글팽글 높이 뜬 공 김학영은 오바토스. 자, 방금 보시면 안 맞았잖아요. 저렇게 높이 뜨고 팽글팽글 도는 공이 어렵긴 어려워요. 어지간하면 하지 않던 시도하지 않던 2단 토스 페인트를 성공시키는 김다솔. 자, 백어택에 주는 백토스니까 약간 뒤쪽으로 해서 적당한 거리와 높이로 좋습니다. 요번엔 사이드 스텝으로 옮기면서 백토스 정확했습니다. 자, 계속 정확해요 김다솔. 자, 이동 점핑 토스. 이번에는 근데 네트랑 약간 거리가 있었는데 면팀장이 적절하게 처리. 근데 한국 공격수들은 아무래도 높이가 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약간 떨어뜨려 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자, 요번에는 언더토스로 좀 네트랑 많이 떨어진 감이 있지만 또 면팀장이 처리. 요번에는 면팀장을 인사이드로 불러들이는 짧은 토스.
자, 약간 나스배죠. 요거는 잘 맞았습니다. 스피드하게. 자, 이날 두리주아도 활약이 아주 활발하긴 했는데요. 외발 이동으로 주는 백토스가 신속하고, 예. 자, 비슷한 코스인데 이거는 호흡이 약간 안 맞았죠. 그래서 연타 처리. 그래도 너무 토스가 안 맞으면 저렇게 처리를 할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 근처로 가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날 통장전이 끝나고 월드킴이 MVP로 선정돼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2등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거의 꼴등팀에게 하는 듯이 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다. 그리고 세터인 다소리가 아직은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점점 발전세가 뚜렷하고 있으니 조우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달라. 그래서 김다솔에게 굉장히 악플과 비난이 쇄도한다는 것을 팀에서도 알고 있고 월드킴도 알고 있어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갤러 여러분들도 김다솔에 대한 과도한 비난성 댓글을 좀 멈추시고 건전한 비판은 당연히 선수에게 득이 되고 팀을 위한 거니까 해도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인신공격성 그런 건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요 녹음을 하는 것이 12월 8일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통장전이 끝난 지가 뭐 며칠이 지나버렸어요. 어제 페퍼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2라운드가 이제 마지막 시합을 해버려가지고 좀 매우 늦게 업로드를 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현재 갤러리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은 김다솔에 대한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높이라도 주니까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며칠 전처럼 심한 그런 비난이 없더라고요. 월드킴이 당부한 것도 물론 영향을 끼쳤겠죠. 우리 갤러나 팬분들에게. 그런데 이제 새로 슬슬 부각되는 슬슬 올라오는 토픽이 뭐냐면은 면 팀장이 지금 주전으로 나오는 일이 많은데 면 팀장이 팔꿈치 양쪽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이 아픈 제스처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면 팀장도 때때로 좀 쉬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면 팀장의 플레이 특징은 키가 작기 때문에 점프와 스윙을 강력하게 해서 그리고 몸을 많이 움직여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사가 좀 많이 됩니다. 월드킴이나 옐레나보다 많이 혹사가 돼요. 디구도 많이 해야 되고 수비도 많이 해야 되고 점프도 많이 해야 되고 이동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백업으로 김다은이 종종 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판이 지금은 스물스물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김다은에게만 준다? 정윤주에게 기회가 너무 안 간다? 그런 건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음 영상은 아마 그거에 대한 것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배구 매거진 돌팔이었습니다.